그러셨거든요. 내가 네 속을 모르겠다라고요. 근데 저도 어머니 속 몰라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죠. 궁금한 심리 Y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시간이. 네, 제 속을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자고요.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혹시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나만 편애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이 존재하고 신이 나만 편애한다. 네네네. 그리고 또 남들은 고생하더라도 나는 꽃길만 걷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나의 삶이 잘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굳게 가지고 있을수록 뭔가 잘못되면 세상이나 타인을 크게 원망하는 경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것도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요. 이러한 생각을 제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좀 연결 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네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인 게 이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거죠? 사실 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시작은 발달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 그것들 중에 전조작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태어나서 2살까지의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2살부터 7살까지 전조작기, 그리고 7살부터 11살까지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11살부터 성인까지 형식적 조작기로 나눴는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0세부터 2세까지 감각 운동기 이거 뭘까요? 이때는 사실 운동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빨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뭔지 아이는 대상을 확인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이죠. 네네. 그리고 전조작기는 상징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아가 사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사탕을 딱 떠올리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표상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각 운동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각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작 능력이 습득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작은 정신적인 표상에 대해서 행하는 활동, 이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을 두고 조직하고 분류하고 조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요? 네, 형식적 조작기는 사실 뭔가 좀 더 구체적 조작기보다 발달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수준 높은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요. 관찰이 가능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물에 한정된 논리적 사고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 방법이나 그 결과를 가정해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융통성 있고 추상적이고 뭐 진리나 정의나 도덕성 뭐 이런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진다. 우리 피아제 형님이 프로이드 형님보다 나은데요. 이 4가지 그 인지 발달 중에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전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처음부터 언급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유아가 태어나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무언가 빨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때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타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을 이때는 생각을 아예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도 느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엄마의 생일 선물 이 친구가 만약에 준비하게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는
당연한 거네요. 자연스러운 거네요. 어찌 네, 보면.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어른 돼 가지고 생각하는 배려나 이게 아니라 아예 이해를 못한다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지적인 발달은 제가 나이에 맞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잘 이루어져요. 이 연령대에 맞춰서.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이 청소년기가 좀 되게 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와 경험이 굉장히 전적으로 특별한 것이고 좀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어져요. 예. 만약에 이러한 편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인 부적응이 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자기중심성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청소년의 자기중심성보다는 사실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요때 이제 헤비메탈에 빠지죠, 청소년들이. 요즘 아이들이 헤비메탈에 빠질까요? 아, 그런가. 요즘은 힙합에 빠지는. 아, 그렇게 네.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가 굳어지게 되는군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네, 굳어진다라는 표현보다 예. 어떤 이제 조금 더 적응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좀 더 부적응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성이 너무 이기적인 어떤 형태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시기에 어떤 뭐 예컨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전조작기를 거치시면서 이 생겨났던 어떤 생각의 확장이 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게 점점 삶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고 타인을 객관화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이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기가 된다면 실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어허. 또 이러한 부분들이 성인기까지 감소하지 않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무조건 편애받아야 된다는 생각의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렇죠. 말씀하신 전조작기가 이제 2살부터 7살 사이를 네, 말하는 건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 환경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호르몬 영향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사실 다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인지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예. 눈만 뜨면 발생하는 굉장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발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얼토당토하는 발상들이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적으로 사회에서 그럴 만하지 이런 정도는 수용할 만하지 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계의 사고는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좀 초점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제 모습보다는 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에만 빠져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데 다르다. 왜 다르지? 다른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계속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다름에 대해서 좀 더 어른스러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7살까지만 돼도 다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남탓만 하게 되고 배려하지 못하고 독단과 이기적인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사실 성인기가 되어질수록 편견의 벽이 좀 더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어렸을 때 우리는 벌써 다 배웠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러한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다면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보거든요. 내가 네. 저 사람이 돼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나를 객관화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심리 Y에서는 또 오늘도 걱정거리가 많으신 정혜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